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 공장 2월 27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해외 증시는 제 레이더망에는 아직까지 이상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장 끝나고 다우지수, 나스닥 1% 정도의 상승폭 부분들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가 1차적으로 하원부터 그리고 3월 1일날 상원이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컨센서스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략적인 컨센서스 부분들은 어제 그제 나왔던 그 연준 통화정책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에서 크게 위배되지는 않아요. 각 연준 의원들이 어제도 뭐 연설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면서 점진적인 그리고 최근 변동성 큰 이유 자체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도 진행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과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너무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위치라는 걸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드라기 총재의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ECB 쪽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부분들, 테이퍼링 부분들 서서히 좀 시작이 좀 되죠. 이거 역시 우리가 돈을 푸니까 뭐 긴축처럼 생각하는데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화를 위한 과정. 지금 물가 부분에서 경기 지표 자체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계속 돈을 푸는 완화 정책 부분을 유지할 경우는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왔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수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화 부분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드라기 코멘트도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워렌 버핏이 뉴욕 증시가 최근에 한 차례 조정부 받았는데 여전히 수익률 전망이 좋다고 발언한 점도 증시 강세 부분들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미보고서 힘입어에서 상승 주도를 했는데 철강주들도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의 상승 부분 나왔고, 보잉이란 3M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상승은 유가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으로, 그리고 달러지수도 보면 달러지수는 일단 관망세예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방향성을 보고 움직일 거니까 달러는 보합선인데 그 외에 지수, 그 다음에 종목군, 섹터별 반도체, 철강, 그 외에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 상승에 1% 상승을 이끌었던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 다우지수 중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2%, 3%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낸 게 가장 특징주 중에 하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WC가 오픈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 갤럭시 S9 제품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확대에서 영국과 몇몇 업체들하고 제휴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딱 보이는 게 SK텔레콤이 세계 1위 양자 암호통신 기업의 IDQ를 인수를 했어요. 양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G 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보안이죠, 보안.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하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해킹 이런 내용들, IoT도 마찬가지고 가장 더 많은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을 할 곳이 이쪽 부분인데, 양자통신은 보안성에서 그래도 최상위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환호하는 그런 케이스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텔레콤이 금액을 한 700억 정도 인수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양자암호통신에서 중국이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선도 기업이에요. 양자암호통신에서. 근데 SK텔레콤이 최근에 분당하고 여기에서 조금 테스트 부분들 100km 정도 했는데 중국은 아마 1000km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기술력 부분들 점프하는 어떤 매개체 부분을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가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LG화학이 인도 전기차 시장에 교두보 부분들을 마련을 했고, 공정위가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6개월 내에 모두 매각을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스마트홈, 헬스케어 사업 부분들을 키우는데 영국의 보다폰 그룹과 파트너십 부분들을 체결을 해가지고 유럽 IoT 글로벌 진출 확대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대학과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웹 서비스를 웹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한다 라는 코멘트를 좀 했어요. 한번 나와야 될 부분인데,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서 스마트홈,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으로 뭔가 확장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2척 정도 수주 관련된 부분들인데, 3월달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이 지금 삼성중공업 유상증자가 3월 초에 이제 결정이 좀 되죠. 신주 배정 관련된 부분들이 3월 초에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하고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역시 무난하게 진행되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워낙 그 지하 10층 정도까지 내려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주 부분들은 조금씩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지금 수주가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좀 드렸죠. 이중 연료 적용 선박, 그러니까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의 그 기술력에서 한 단계 진보된 기술력 부분들로 수주 모멘텀 부분들을 만들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내용 자체가 2분기하고 3분기에서 수주의 핵심 키워드가 좀 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의 다음 키워드 부분들은 실적 퍼포먼스인데, 기존의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드릴십이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신기술, 특히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력 부분들 업데이트를 빠르게 진행하는 회사 자체가 시장의 주가의 퍼포먼스 부분들이 멀티플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셀트리온,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서비스가 28일 정도 갤럭시 S9하고 지금 제휴 부분들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실 분이 IEA가 10조 미래차 전력 반도체 승부수를 던졌고, 하나테크인은 방산중심 재편으로 축하 반등.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뭐 전인대라든지 이탈리아 총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또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27일 그 화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큰 흐름 부분에서 지수 자체의 변동성 부분들은 당연히 계속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냐 매도냐에 따라서 그 상황마다 해외 지수는 계속 움직이고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없이는 동시 만기가 D-이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휴무죠. 그래서 거래 일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 없이 동시 만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파생 단기 매매에 의해서 어벤 등락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해외 지수는 의외로 그대로 견고한 상승 부분들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추세 부분들을 보시면서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 그 다음에 이런 섹터 부분들을 밑에서 대형주군,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느냐 차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뭐 가끔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은행이자가 1%도 안 된답니다. 어제 1%도 안 되는데 최소한 은행이자보다 몇 배 이상 충분히 벌 수 있는 시장 자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가는 것에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자체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가 상승 부분들, 자산가치의 부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서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나스닥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매개체로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 심리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2월달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을 역발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더 생기고 있다라는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2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